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 아이고. 예. 이거 전화 통화만 자주 하다가 잘 간만에 만났네요. 네, 우리 네. 잠시만요. 예. 이게 우리 이제 이근규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제가 만들어서 이제 많은 구독자랄까 이제 뭐 시청자라고 그런 좀 있고 근데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뭐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코너예요. 참 이런 자체가 제 채널에서 최초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알기로는. 그렇죠. 최초야 뭐 괜찮은데. 아니 진짜 다른 뭐 기획사나 뭐 다른 분은 많이 제가 뭐 그게 들어가서 해봤지만 제 채널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취지는 정말 우리 이 복잡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양한 이 사회 현상, 사회 문제 속에서 소갈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또 억울하게 이렇게 자기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이 사회의 뭐 법이나 또 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우리 편성하는 토론하는 분들 얘기로는 뭐 할 말 있어요. 뭐 이런 코너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지금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뭐 이렇게 시장에 바란다 뭐 이런 게시판이 아마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시장님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진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방문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이제 장소는 뭐 제 서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늘 이렇게 시민 또는 뭐 많은 국민들과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 자세거든요. 뭐 때로는 야단도 맞고 요즘 제가 많이 야단 맞고 있습니다. 뭐 왜 출마 안 했냐 이래서 뭐 야단 맞는 게 더 인기를 얻는 게 아니십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막 사죄드리고 사실은 이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고 또 우리 선생님한테도 혼났죠. 근데 죄송한데 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 이렇게 저는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너무 좀 빠지는 바람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저보다 후배신가요? 많이 후배입니다. 그래요? 올해 49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고 40대 청년이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럼 뭐 사실 이게 뭐 어떤 공식적인 그런 매체니까 반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끝나고 나서는 뭐 이렇게 후배님, 마우님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함은 좀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택시 오래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영화운수 거기서 많이 이제 하셨죠. 사장이 이제 몰래 회사를 대강기업하고 통일 택시하고 그 몰래 이제 기사들 몰래 팔아는 바람에 한참 그때 이제 민주노총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가입도 하고 해서 좀 한 1년 이상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하고 대법원에 가서 마무리가 안 됐군요 아직 다. 아니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잘 끝났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뒤집혀가지고
아, 고법에서 판정된 것이 이제 대법에서 대법으로 예,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타깝군요.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그래도 삶의 질이 진짜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진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지금도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세 사람은 이혼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유튜브를 보시는 기사님이시나 만약에 뭐 각 회사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뭐 문제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맡겨놔서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개인에게는 또 사생활이니까 공개적으로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그렇죠.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이제 사실 이게 할 말 있어요라는 이 코너를 이제 제가 개설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용건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청을 하고 또 이것이 이 자리에서 뭐 당장 어떤 해결을 점을 찾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고민해보자. 함께 이거를 좀 염려해서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어제 택시를 다시 제가 이제 1월 달에 다시 택시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뭐 12회 항목 뭐 요새는 하도 법규가 하도 바뀌다 보니까 뭐 10개 항목 도로교통법 말씀하시는 그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10개 항목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수습 기간이라는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 때문에 배차도 안 주고 방치해놓고 당신은 직원이 아니다. 무한도라. 회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저는 대관 기업인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 이경규 시장님한테 선배님. 선배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또 기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조합비를 갖고 도망갔다고. 조합장이 조합비 그러면 그걸 횡령했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해서 횡령이죠. 근데 잘리는 걸로 인해서 그냥 마무리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피땀 진짜 잠도 못 자고. 조합원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 택시, 회사 택시.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낸 그 조합원으로서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회비죠, 그죠? 그렇죠. 공금이네요. 그걸 냈는데 그것을 관리하던 조합장이 다 가지고 갔다. 몰래. 도망갔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냥 잘리는 선에서 무마하는 선에서 그냥 그 원금은 회복을 하고 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뭐 제가 현재는 이제 뭐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기사분한테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밝히면 안 근데 뭐 한두 군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한두 군데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돈을 많이 빌렸고 또 공금 횡령까지 했는데 그 선에서 그 뭐 나중에는 쓰려고 다시 하다가 어떤 기사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 쓰면 그만둔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러면 예, 제가 실명은 하지만 안 좋겠고 어쨌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조합의 조합비를 가지고 횡령을 해서 도주를 했는데 예. 나중에 그것이 이제 어딘지 확인돼서 다시 잡았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럼 그 조합비를 다시 지금 뭐 환수가 100%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요. 예, 예. 네, 아이고 참 너무 속상하죠. 그분도 물론 뭐 이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금을 그럼요. 또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그럼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는 대표자인데. 진짜 제가 따지고 보면 우리 택시 법인 택시의 대강 기업이라는 그 회사에 우리 기사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권익을 지키고 또 그 대표자니까 그렇게 해야 될 공인인데 그런 뭐 실수가 잘못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군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만 원을 산악금을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2만 원을 내린 지 이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산악금이라는 건 이제 매일 그렇죠. 입금을 시켜야죠. 하루에 이제 입금 시키는 예. 예전에는 그럼 원래 얼마였었어요? 최근에 10만 8천 원에서 이제 10만 8천 원. 올해 오른 게 12만 3천 원에 올랐습니다. 10만 8천 원에서 12만 8천 원. 아니 12만 3천 원. 3천 원으로. 예.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10만 3천 원으로 10만 3천 원. 그때 뉴스에도 이제 9시 충북 방송에도 그게 나왔었습니다. 대강 택시 사장이 인터뷰하는 거를. 근데 요번 5월 25일부로 다시 12만 3천 원으로 복지시킨다고 어제 택시를 탔는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우리 선배님한테 와서 진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저는 항상 택시를 타면 물어봅니다. 아무리 뭐 제가 택시를 지금 못 타고는 있지만 타고는 뭐 배차를 주거나 모든 거를 뭐 줘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거기는 사고가 났다.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알게 모르게 사과를 내면 이 사람은 쓰지 말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뭐 옛날부터 뭐 그거는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뭐 B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B라는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연락이 연계가 돼 있어서 재산이 쪼만하다 보니까 배척을 한다. 그렇죠. 일하지 못하게. 그거는 좀 근로의 그 자유, 노동권도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트랑단 모임이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구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찍히게 되면 다른 회사에 이제 취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번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뭐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중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 확인할 수는 없는 단계니까 일단 그런 녹취라든가 뭐 의혹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녹취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분실을 했어요. 핸드폰을. 어쨌든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법까지 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피해 보거나 혹은 이렇게 좀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도
민주노총에서 대관 택시에서 이러다가 여자분이 사고를 2번을 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사고 2번 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측을 바로 사직을 시키고 지금도 지금 민주노총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운동은 이제 뭐 무슨 이렇게 쉽게 말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성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다가 뭐 해체된 상태고 일부가 이제 근데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간에 그 사법적인 문제가 관련되는 것인데 근데 그냥 넘어갔다는 게 그냥 덮으려고만 해다. 왜냐하면 원래는 회사 사무실하고 우리 조합원들하고는 사무실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뭐 일단 사실 뭐 저 회사의 사무실 여건상 그럴 수는 있어요. 여건상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뭐 야당 여당도 없고 무조건 사장님한테 그래야 될 입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노사 관계에서 지금도 협력적으로 잘 하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죠? 노사가 잘 협력되는 건 협력이 잘 돼야 되겠지만 불법이나 잘못된 것을 서로 타협해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자체는 그냥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조합장이 따르는 입장이에요. 여기 사인해. 그럼 사인만 하면 끝입니다. 모든 건 무조건 사인만 해. 그러면 다 왜? 진짜 이 택시라는 게 진짜 너무 진짜 하다 일도 해보고 왕년에 뭐 아무리 뭐 진짜 뭐 큰 사업을 했던 분이든 뭐 또 나이가 먹어서 일자리가 없는 분이든 마지막 인생은 택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마지막 인생은 막바지 인생이 뭐 어쨌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뭐 막바지라는 표현까지는 좀 뭐 아니, 너무 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네요. 기사분들 90% 이상이 법인 택시는 90% 이상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기름밥을 좀 먹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선배님께서는? 내가 그때 했때는 80년도. 아, 그때는 제가 옛날에 92년도에 경기고속에서 제가 경기고속 관리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원고속하고 다 같이 같은 회사죠. 지금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5년 동안 제가 관리직으로 우리 권영우 이사장님이 그 전체 아니요. 허명희 사장님은 하고 그 후에 이제 권영의 이제 그렇죠. 그분이 이제 회장으로 계셨었고 그 계열이다 이거죠. 아니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합자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룹으로 됐으니까. 지금은... 거기서 이제 그걸 하셨다고요? 관리직 버스를 아니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관리직으로 회사원으로. 버스를 기사들을 관리를 했죠. 관리하고 이제 뭐 배차 관리도 하고, 그렇죠. 인사 관리도 하고, 노무 관리도 하고 이런 관리업을 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서 택시 하신 거는 이제 제천 내려와서 좀 개인 사정상 내려와서 이제 택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지가 뭐 아파서 허리술도 많이 하고 뭐 또 어깨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고생 많으셨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옛날 제 개인 사정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저희 이근규 TV의 가장 중요한
그 뭐 핵심은 사람이 좋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러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한 걸 모르고 지금도 가래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어쨌든 이제 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80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전 한 거니까 기름밥을 먹었다고 하지만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은 좀 했겠지만 그 절절한 그 현장에서의 아픔 또는 여러 가지 아쉬움, 답답함, 힘든 사정을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똑같은 그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저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쭉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저는 그래도 한시 택시라는 걸 했어요. 한시 택시. 그러니까요. 아세요? 한시 택시 아세요? 저도 이제 서울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한시 택시라는 걸 아세요? 서울에는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택시를 많이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한 5년 정도 기한을 둬가지고 부재 없이 그냥 뭐 1년 365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허용된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 한시 택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뭐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개인 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재는 없어요. 그리고 5년 끝나면 이제 한시 택시는 없어지는 거죠. 경과 조치 비슷한 건데. 그래 그때에 저희 동네에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면 살다 보면 결혼식도 있지 또 장례식도 있지 개인적으로 또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니까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 아깝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루 놀면 네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뭐 자가용 회사에 중소기업의 그 사장님 차를 그 뭐 사장님을 모셨다기보다는 바이어들이 오거나 고객들이 오면 제가 뭐 이렇게 모시고서 경주 또 뭐 아니면 뭐 설악산 이런데 관광을 좀 시켜드렸거든요. 그 딱 안내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그게 아르바이트죠. 쉽게 말하면 그때는 그래도 택시가 좋았습니다. 그럼요, 괜찮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아니까 운전 뭐 좀 하니까 이제 운전은 제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그분이 그러셔서 정말 정말 그 한 1년 정도 했지만 뭐 일한 시간을 따지면 뭐 몇 달밖에 안 될 거예요. 충량으로는. 기간은 한 1년 정도. 저도 그리고 또 저희 뭐 80년대에 서울이라는 게 요즘 뭐 한참 그 광주 5.18 40주년을 이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만 대학은 다 휴교령이 됐었고 또 뭐 어디 이렇게 다닐 수도 없었어요. 뭐 길 가다가 학생이 무조건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조사받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직업전선에서 뛰는 게 훨씬 더 뭐 가능했었죠. 시간이 넉넉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름밥은 먹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참 개인 택시든 회사 택시든 이제 운전해서 많은 그 시민들의 발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삶을 함께 옆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종사자분들인데 힘을 내세요. 이게 요즘 보면은 전 늘 그래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짓 못할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눈에 가지가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운전하고 이렇게 좀 자기가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는 전 정말 소중하고 아주 귀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내시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5월 25일부터는 이제 산학금이 12만 3천 원으로 다시 환원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 빠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코로나 재천까지도 또 터진 지 며칠 됐습니까?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그렇고 서민들이 어려워서 지금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까지 내는 그런데 25일 날 하는 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제가 이제 참지를 못하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선배님을 찾아뵌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의사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제가 하여튼 공식적으로 전달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산학금이 우선 뭐 이 법인택시는 이게 완전 월급제를 하도록 지금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예, 지금 이중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중장부를요. 산학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루 돈 벌어가지고 원래 다 입금을 해야 되는 다 거죠. 입금시고, 그럼요. 그리고 노동시간, 제가 좀 그 노동시간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 교통과에서도 그걸 아시지만 아마 4시간 20분으로 아마 노동시간을 정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4시간 하루에? 예. 네. 어떻게 하루에 4시간 20분 운전해가지고 10만 8천이라는 돈,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2만 원 올랐다가 깎여서 10만 8천원을 내고 있지만, 네. 어떻게 4시간 20분을 신고해 놓고 그 돈을 산학금을 맞춰라.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런 뭐 재직 시절에 예. 좀 들었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처럼 이중장부를 써서 예.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실제로는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게 해야만 거의 12시간을 기본 10시간에서 12시간을 타야지만이 네. 가스도 우리가 넣어야죠. 네. 산학금도 우리가 벌어서 내야죠. 네. 카드 긁으면 수수료도 우리가 물어야죠. 카드 수수료? 예. 왜 요즘 거기다 카드 쓰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는 저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아요? 보존은 해주는데 네. 만약에 그 중간에 그만두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은 해주는데 예. 중간에 그만둔다는 건 이제 우리 이 선생 같은 경우네. 그렇죠. 그러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정산되는 그 기간까지 예. 근무하는 사람은 다 보전이 되는데. 예. 그래요? 그것도 제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하는 동안에 월급 됐으면 월급날 같이 정산이 돼가지고 월급을 그러니까 월급제는 다 모든 게 정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다 틀리고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뭐 기사들이 힘이 있습니까? 진짜 오고 갈 데 없어서 진짜 너무 비참한 뭐 초우 개선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제가 경기고속 갈 때만 해도 택시가 그나마 낫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92년도에 제가 경기고속을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경기고속을 5년 동안 제가 이제 근무하다가 좀 개인 사정으로 네.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제 차를 내려와가지고 택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경기대원고속이 그때는 참 열악하고 진짜 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택시는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후퇴가 돼가지고 어떻게 점점 좀 똑같이 발전되면 똑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택시는 진짜 뭐 선진국이 후진국이 되듯이 후진국 쪽으로 계속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사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다시 25일부로 12만 3천원씩 환원을 다시 또 시킨다더니 말도 안 되고 가스비도 우리가 놓고 그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 사고 나면 옛날에는 또 말로만 회사에서 물어준다 그러지 여태까지 기사들이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 사고 나면은 그 회사에서 공제에서 하지 않아요? 공제조합에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내고 나서도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잘못했으면 옛날에는 기사들 돈으로 다 메꿨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공제조합에서 네, 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 나거나 이런 불의에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위법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좀 잘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지금 다 뭐 제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권익을 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예, 맞습니다. 요지군요. 예. 근데 지금도 그게 월급제로 올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직장부를 그래서 제가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뭐 사장님이 고소를 해오든 그건 저는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뭐 모든 기사분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정해 놓으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산학금을 123,000원을 그럼 저 말씀은 4시간 20분으로 저 근로시간을 이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기사들한테 이제 좀 피해가면서 자기들한테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장님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적게 이제 부담하기 위한 추측상 그런 거 아닙니까? 추측이 아니라 4시간 20분이면 고용보험 타먹을 때도 6개월 이상 넘으면 이제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분들이 이제 퇴직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밖에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그 고용보험은 이제 급여의 법률적 산정 기준이 그러니까요. 4시간 2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다 손을 너무 기사분들이 진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진짜 뭐 우리 선배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제가 당장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는 정말 알겠어요. 근데 교통과에서도 그걸 알 텐데 솔직히 말해서 택시를 하셨다 그러시니 뭐 제가 한 가지만 아르바이트라고 치더라도 4시간 20분 만에 가스값 벌어야 되고 산학금 채워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내 돈 갖다 먹어야 되고 그게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냐는 거죠. 요 4시간 20분으로 이제 그 신고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실관계 그거는 이제 교통과에 가면 바로 해결이 되니까요. 바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산학금은 사실상은 완전 월급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맞는 그렇죠. 열심히 일할 그러니까 근로자는 노동자는 또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열심히 일해서 그렇으면 그러나 현재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또 잘 되는 대로 다 해서 회사에 입금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월급은 월급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산학금을 채우지 못해서 4일이 마감날이에요. 4일이 매달 4일이 마감날이에요. 그날까지만 산학금을 다 입금을 못 시키면 또 만금비라고 해가지고 만금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월 4일은 그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미입금된 거. 산학금 중에서 그렇죠. 좀 부족분을 다 채울 수 있는 날이 4일이다. 4일까지 다음 달 4일까지 다 채워놓으면 다 채워놔야지만 만금비도 주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로 따지면 뭐 10만 8천 원 또는 12만 3천 원 이거를 이제 하루에 12만 3천 원을
다 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만 원밖에 못 냈다. 어떤 예. 날은 8만 원 내고 어떤 날은 뭐 다 아니 낸다고. 그게 아니라 다 채워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아니 그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4일에 한번 그러니까 4일이라고 하루를 쉬니까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미 다 채우지 못한 날. 그러니까 지금 미입금이지 미입금. 예. 입금 시키지 못한 그 부족분을 예. 4일에 한 번씩 다 채워넣어라. 그렇죠. 매달 4일이 아니라. 아니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을 줄 때, 마감이란 것은 그 전달에 쉽게 말해서 4월 달이면 네. 4월 30일까지 있으면 4월 30일까지 마감을 5월 4일까지는 다 입금시켜라. 그러니까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입금된 금액을 총 종합을 해서 예. 예를 들면 그게 하루에 예를 평균 10,000원씩 만약에 모자랐다 그러면 예. 2, 30만 원을 4일까지는 다 한꺼번에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거의 제가 생각에는 한 60% 정도가 네. 제대로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저도 뭐 택시를 뭐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근데 지금 현재 또한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완전 월급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직장부를 쓰면서 거기서는 또 이렇게 쓰고, 그러니 뭐 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약에 월급이라는 자체를 쉽게 말해서 기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상 그걸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얘기 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는데 예. 우선 오늘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영업운수 건으로 인해서 그 법적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해된 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죠.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비를 횡령했던 어느 회사의 조합장 문제가 참 안타깝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매일매일 산학금 제도가 오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우선 산학금의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2만 원씩을 좀 감해서 10만 3천 원씩으로 10만 3천 원 맞아요? 10만 3천 원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25일자로 12만 3천 원으로 갑자기 올린다고 한다. 이건 너무 이 법인 회사 택시 기사분들에게 가혹하다. 지금 그렇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 지역에서 또 어쨌든 뭐 열심히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지금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시내가 지금 밤만 되면 죽은 도시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소비가 있어야지. 솔직히 어떤 돈을 써야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만이 돈을 쓰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하소연 혹은 알려주는 그렇죠. 거고 세 번째는 너무 기자분들이 세 번째에 그 25일부터 12만 3천 원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뭐예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선 완전히 뭐 종결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이젠 종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뭐 학교도 이제 정상화되고 이번에도 일반 사회가 다 정상화됐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때까지는 이 어려운 부분을 좀 같이 어려움을 좀 분담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기사분들 뭐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 택시도 타보고 제가 항상 택시 탈 때마다 제가 오늘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나와서 500개 못 찍어 드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시점에 코로나가 이제 기준을 참 잡긴 어렵지만 정부에서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집회를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집합적인 그런 활동을 다 못하고 있을 때를 극복했을 때 그 정도쯤. 이번에도 지금은 좀 통일택시하고 시기상조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한장원하고 통일택시 때문에 2만 원도 깎아준 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하루를 아예 그냥 기사들이 다 차를 채워놨었거든요, 하루. 그것 그것 때문에 2만 원이 대한상훈하고 통일택시요. 통일택시하고. 예. 그게 일종의 의사표시를 예, 하니까 저희 편로는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음. 이거 어떡합니까? 같이 어려움을 동참하고자 같이 그래서 좀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내린 게 그게 이제 대강기업에서 이렇게 어. 인터뷰를 4월 대강기업 사장님이 4월 달에 네.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4월 5월은 한 2달은 지금 내린 상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이태훈 우리 이제 후배님이시라는데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할 말 있어요 하는 이 코너는 뭐 10여 분에서 20분 사이로 이렇게 압축돼서 얘기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실 말씀이 많아서 다 이렇게 경청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뭐 출연해 주신 또는 여기 또 방문해 주신 이태원 후배님께 우선 용기에 대해서 제가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잘 좀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회사 택시, 법인 택시에 운영하시는 사업자나 거기에 직접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 근로자들 있죠. 노동자들이나 기사분들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이렇게 짤막하게 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좀 뭐 약간 몸도 이렇게 불편하셔서 요새 좀 쉬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할 말 있어요 하고 방문해주신 이태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